한국어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문해력 강좌 한자 공부 요양도 381번째 시간인데요. 오늘 우리가 체크할 첫 번째 한자는 도읍이라는 의미의 도자가 되겠습니다. 도읍이라는 의미의 도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읍이라는 의미의 도자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해서 총 12획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도읍이라는 의미의 도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도읍이라고 하는 것은 현대 한국어에서는 수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도읍이라는 말이 통하긴 하지만 옛말입니다. 그래서 한 나라의 정치, 행정 등의 중심지라고 이제 보실 수 있겠고요. 도시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주로 2차 산업 내지 3차 산업으로 구성된 사회를 얘기합니다. 도회지라고 하면 도시라는 말과 같은 단어인데요. 도회지도 상대적으로 좀 옛말에 속합니다. 도읍처럼 고전적인 말은 아니지만 도회지도 최근에는 자주 쓰이지 않는 말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도심이라고 하면 도시의 중심부를 얘기합니다. 해서 행정타운이라든지 또는 마켓이 잘 구성되어 있다든지 하는 이런 곳이 이제 도심이 되겠고요. 대도시라고 하면 몇십만 명 또는 몇백만 명의 인구가 몰려있는 그런 도시를 얘기한다고 보시면 되겠고요. 도매는 B2B로 제품을 넘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생산자가 도매상한테 싼 가격에 넘기면 도매상이 소매상한테 또는 최종 소비자한테 좀 더 비싼 가격으로 물건을 판매하게 되는 거죠. 도급이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이 종결될 때 일정한 조건의 보수를 지급하는 계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도급계약과 다른 것은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페이를 지급하는 그런 형태가 이제 도급과는 반대 개념으로 보실 수 있겠죠. 도통이라는 말은 도대체라는 말과 같은 말인데요. 어떻게 해도 라는 뜻입니다. 해서 수도 또는 도시라는 의미의 도자에 대한 반대 개념은 시골 또는 농촌이라는 의미의 향자로 들어보았습니다. 두 번째 살펴볼 한자는 있다. 여기서 있다라고 하는 잊어버리다 그런 뜻이 아니고 연결하다 그런 뜻이죠. 있다라는 의미의 련자를 살펴볼 건데요. 련은 단어 맨 앞으로 올 때는 연이 되는 거죠. 해서 련자를 살펴볼 건데요. 이 련자는 이런 련자, 이것도 이을 련자죠. 이런 련자하고 쓰임새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이런 연자인 줄 알고 이렇게 쓸 수도 있고요. 이런 연자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뜻은 다 통합니다. 잘못 써도. 그러니까 그거는
참고로 아시면 되겠고,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열넷, 열다섯, 열여섯, 열일곱에서 총 17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있다 라는 의미의 연자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연합하다 라고 하는 것은 서로의 이득을 위해서 유사한 업무를 하는 기관, 회사, 단체들이 모이는 것을 얘기하고요. 그렇게 모여서 결성된 기관을 연합회 또는 연합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유럽연합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서유럽하고 중남부 유럽을 중심으로 해서 유럽에 소재한 여러 나라들이 정치 및 경제의 그 연합 조직을 만든 것을 유럽연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관련되다라고 하는 것은 특정한 일에 서로 얽혀서 상관관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연락처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한테 소식을 전하거나 또는 찾아갈 수 있는 주소라든지 또는 뭐 이메일 또는 전화번호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요. 연관성이라고 하는 것은 서로 관련된 정도 또는 관련된 어떤 성질 또는 항목 이런 것을 얘기하게 되겠고, 연계라고 하는 것은 이 연합이라는 말과 연계라는 말은 상당히 유사합니다. 연계는 서로 연결이 돼서 이어져 있다. 여기서 이어져 있다라고 하는 것은 물리적으로 링크가 돼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추상적으로 서로 연락을 주고받는 그러한 관계가 될 수도 있죠. 연방이라고 하는 것은 독립된 지위를 또는 자치권을 존중받은 상태에서 한 차원 높은 형태의 그 관련된 나라들의 외관상 볼 때 통일된 나라의 형태를 띠는 것을 연방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연상작용이라고 하면 특정한 일을 생각을 하면 그에 따라서 덩달아 생각이 미치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연방과 연맹은 언뜻 유사해 보이는데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연방은 자치권은 가지고 있지만 외관상 또는 특정한 그 법 체계에서 통일성을 가지고 있는데 반해서 연맹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이제 군사 동맹 형태로 이루어지는 형태로서 각각의 완전한 독립을 그러니까 회원들의 완전한 독립을 보장하는 형태의 연합 조직이라고 볼 수 있고요. 또 이제 나라 안에서 어떤 유사한 일을 하는 어떤 조직들이 서로 뭉쳐 있는 것을 연맹이라고 하는데, 나라와 나라 사이의 관계가 아닌 기관과 기관 사이의 관계에서 연맹은 주로 스포츠 쪽에 관련된 쪽이 많고요. 이 연맹과 이 연합회
연합체가 아주 유사한 뜻을 가지고 있는데, 연합체는 주로 비즈니스 관련된 부분으로 모여 있고, 연맹은 주로 운동, 스포츠라든지 이런 쪽 관련돼서 많이 결성되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해서 서로 이어져 있다라는 의미의 련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끊어져 있다라는 의미의 절자를 들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없어지다 라는 의미의 멸자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멸자는 없어지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또는 없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보실 수 있겠고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열셋 해서 총 13획에 해당하는 한자가 되겠습니다. 멸이라고 하는 것은 없어지다 또는 사그러들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존재하지 않게 하다 라는 뜻입니다. 멸망하다 라고 하는 것은 추진하던 일이 망해서 존재하지 않게 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멸종하다 라고 하는 것은 생물체의 한 종류가 완전히 지구상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소멸하다 라고 하는 것은 근거가 없어지다 라는 뜻으로 주로 법률에서 보장한 어떤 권리라든지 이런 것들이 기한이 다 돼서 없어지는 것을 주로 소멸이라는 말로 쓰고 있습니다. 멸공이라고 하는 것은 공산주의를 때려잡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고요. 환멸이라고 하는 것은 환상이나 기대 또는 어떤 소원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큰 실망을 느끼게 되는 것을 얘기합니다. 전멸이라고 하는 것은 주로 전멸 등을 얘기하는데요. 불빛이 반짝반짝하는, 즉 꺼졌다 켜졌다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것을 전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파멸하다 라고 하는 것은 일이 완전히 엉클어져서 망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불멸이라고 하는 것은 멸망하지 않는, 즉 영속적인 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사라지다 라는 의미의 멸자에 대한 상대 개념으로는 융성하다 라는 의미의 성자를 들어보았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도 우리는 3개의 한자 및 각 한자에 대해서 현대 한국에서 쓰이고 있는 9개씩의 단어 및 상대 개념의 한자 하나씩을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이 한글 문해력 향상에 도움이 되고, 특히 외국인으로서 한국어를 배우시는 분들한테 한글 단어 조성 원리를 통한 한글 단어의 파생 그리고 확대, 이런 부분들에 대한 폭넓은 이해를 전달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우크라이나 알리에 기도해 주시면 더욱 감사하겠습니다.